한국방산 해외 거점 설립, 제2위 로키드 마틴. KF-21 전투기 23조 원 판매 취소. 호주 정부 수출 계약, 인도네시아 발끈. 로키드 마틴의 무서운 경쟁자 된 KAI, 10조 원 필리핀 전투기 놓고 한판 승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이 개발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이 첫 수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18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필리핀 공군은 다목적 전투기 MRF 도입 사업에서 KAI와 미국 로키드 마틴을 유력 후보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이 성사되면 한국 방위산업의 쾌거로 평가될 전망이다. 2022년 첫 시범 비행 성공 이후 수출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필리핀 공군은 지난 8월 MRF 도입 사업에 착수했다. 차세대 전투기 40여 대를 사들이는 프로젝트다. 이를 위해 4천억 페소, 약 9조 6천억 원을 예산으로 배정했다. 이 가운데 612억 페소, 약 1조 4,200억 원을 들여 초도 물량 10대를 구입할 계획이다. 군사 전문 매체 글로벌 디펜스에 따르면 당초 필리핀 공군은 한국의 KF-21, 미국 로키드 마틴의 F-16, 프랑스 라팔, 유럽 방산업체가 합작해 제작한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을 도입 대상으로 검토했다. 이 중 F-16과 KF-21을 최종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 KF-21은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을 앞세워 유럽 경쟁사들을 제친 것으로 알려졌다. KF-21의 가격은 대당 980억 원으로 추산된다. 대당 1,500억 원 수준인 유로파이터 타이푼. 라팔보다 500억 원가량 저렴하다. 성능 면에선 로키드 마틴의 F-16보다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78년 처음 도입된 F-16은 4,500여 대가 25개국에 판매된 베스트셀러 전투기다. 다만 스텔스 기능과 각종 전자전 장비가 빠진 4세대 전투기로 분류된다. KF-21은 부분 스텔스 기능과 첨단 전자전 장비를 갖춘 4.5세대 기종이다. KF-21은 GE 에어로스페이스의 F414 엔진을 쓴다. 이전 세대 엔진인 F110을 탑재한 F-16보다 월등한 기동력을 갖췄다. 다만 아직 초기 모델이라 공대지 기능을 장착하지 않았다는 것은 약점으로 꼽힌다. KAI는 2028년까지 공대지 전투 능력을 개발해 양산을 시작할 방침이다. 가장 큰 변수는 필리핀 공군이 현존하는 최고 성능 전투기 F-35를 도입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F-16을 우선 도입한 뒤 F-35로 넘어간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핵심 전략 자산인 F-35의 해외 판매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KAI는 앞서 경전투기 FA-50을 판매한 이력을 기반으로 필리핀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K방산이 이달 폴란드를 시작으로 국내외에서 열리는 대규모 방산 전시회에 참석한다. 전시별 특성에 맞는 제품을 선보여 유럽과 북미, 동남아시아 등으로 수출길 확대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2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9월 3에서 4일 폴란드 중남부 도시 키일체에서 유럽 3대 방산 전시회로 불리는 MSPO가 열린다. 같은 기간 이집트에서는 전시회를 겸하는 이집트 에어쇼가 진행된다. 9월 10일에서 13일에는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지상 방산 최대 규모 전시회인 랜드포시즈가 25에서 27일에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방산 전시회인 ADAS가 개최된다. 10월 2에서 6일에는 대전 계룡대에서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 KADX 2024가 14에서 16일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육군 최대 규모 전시회 AUSA가 열린다. 국내 주요 방산 기업들은 대규모 부스를 마련하는 등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다. 전시를 통해 각국의 주요 국방 관계자를 만나고 기업의 주요 제품 소개를 통해 기술력을 선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MSPO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등 국내 주요 방산 기업이 대거 참여한다. MSPO가 열리는 폴란드는 최근 K방산의 수출 전진기지 역할을 한 곳으로 이 같은 국내 기업의 참여는 유럽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실제 폴란드 수출 이후 루마니아와 K9 수출 계약이 이루어지는 등 동유럽 방산 수출이 늘고 있다. 선보이는 제품도 다양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등 방산 계열사 통합 전시 부스를 준비 중인 한화는 K9 자주포, 천모와 같은 대표 수출 제품과 함께 잠수함 세척을 도입하는 폴란드 오르카 프로젝트를 겨냥해 한화오션의 장보고 III 배치 II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들 장비에 도입된 한화시스템의 각종 시스템도 소개한다. 현대로템은 앞서 폴란드에 납품한 K2 전차를 비롯해 다목적 무인 차량 HR 셰르파를 최초로 선보인다. KAI는 올해 하반기 양산에 착수한 KF-21 보라매,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소형 무장헬기 등 차세대 주력 기종과 차기꾼 땅무인기 블라기, 소형 다기능 모듈화 비행체 등 미래형 무인기 플랫폼 2종을 공개한다. KAI는 이집트 에어쇼에도 참가해 이집트의 고등훈련기 사업을 겨냥한다. 최근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호주에서 열리는 랜드 포시즈에서는 한화가 K9 자주포, 호주 수출형 레드백 장갑차 등 지상 대표 무기를, 한화 시스템이 첨단 군전술 통신 체계를 전시하며 추가 수주를 노린다. 필리핀에서 열린 ADAS에서는 필리핀의 군 현대화 계획에 맞춰 한화가 무인화 장비, 통신, 잠수함을 선보인다. LIG 넥스원 079550은 한대함 미사일, 해성을 소개할 계획이다. KAI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겨냥해 KF-21을 선보이고 기존에 수출한 경전투기 FA-51 성능 개량과 함께 추가 수주를 노린다. 미국 AUSA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K9 패키지, 장갑차 등 지상 장비를 선보이며 미국 포병과 캐나다 등 신규 시장 공략에 나선다. 한국에서 열리는 KADX에는 국내 방산기업 대부분이 참여한다. 국내 방산업계는 전시회를 통해 수출기를 확대, 상반기 실적 상승세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출 증가로 우리 방산 제품을 선보일 수 있는 전시회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2. 대통령 결정 때까지 계엄사 유지, 계엄령 선포 직후 전투기 출격 등 조치 잇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안을 가결시켰지만 군은 대통령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계엄사를 일단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계엄령 선포 직후 주요 당국자들을 긴급 소집했다. 국방부와 군 고위 관계자들이 황급히 청사 1층 로비를 지나는 모습이 잇따라 포착됐다. 국방부 청사와 주변에는 군과 경찰의 경계가 강화됐다. 군은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 경계태세도 강화됐다. 항공기 추적 사이트 등에 따르면 서산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F-16 전투기가 중부지역 상공을 비행했다. 계엄사령관은 육군대장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맡았다. 합동참모본부가 계엄 업무를 담당하므로 김명수 합참의장이 사령관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박 총장이 임명됐다. 3. 시리아 반군, 중부거점 하마 점령 입박, 내전 격화에 이란 미국 개입 살도. 시리아 반군이 8년 만에 북부 거점 도시 알레포를 장악한 후 남진을 계속해 중부 거점 도시 하마의 코앞까지 진격했다. 반군과 정부군의 충돌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이란이 파병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데 이어 미군까지 공습에 나서며 대리전으로 확전하는 양상이다. 3일 현지 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시리아 인권관 측소 SOHR는 반군이 하마의 관문에 도착해 도시 주변에서 포격을 가했다고 전했다.
시리아군 사령부 역시 정부군이 하마 북부와 이들리브 지방에서 러시아 공군의 지원 아래 테러 반군들을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리아 관영 산하통신은 대규모 정부군 부대가 하마에 도착해 전선에 병력을 충원하면서 반군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슬람 무장조직 하야트 타흐리르 알삼 HTS 이 주도하는 반군 세력은 지난달 27일 중동 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란과 헤즈볼라, 러시아의 개입이 약해진 틈을 타 시리아 정부군을 기습 공격했고 사흘째인 29일 8년 만에 알레포를 수복했다. 이후 남쪽으로 향하며 주요 거점을 차례로 점령했고 마침내 하마까지 도달한 것이다. 시리아 내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해온 이란이 파병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시리아 정부가 파병을 요청해올 경우 이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러시아 역시 반군을 향한 항공기와 미사일 공습으로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군은 이날 러시아군과 함께 북서부 이들리브 지방에서 활동 중인 반군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동부 전선에서는 미군이 친이란 무장 세력을 상대로 공습에 나섰다. 동부 데이르에조르 지방에서는 정부군과 친이란 무장 세력이 미국의 지원을 받는 쿠르드족 민병대 시리아 민주군 SDF를 상대로 전투를 벌이고 있다. 미 국방부 대변인 팻 라이더 소장은 이날 중부사령부가 유프라테스 미군기지 근처에서 트럭에 탑재된 이동식 다연장 로켓 발사기 등을 발견하고 명백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판단해 타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4. 미 듀크 로보틱스 드론으로 철탑 애자 청소 계약. 미국 듀크 로보틱스가 이스라엘 전기, 이스라엘 일렉트릭 코프 IEC와 무인 항공기, 드론을 이용한 애자 유지보수 계약으로 초기 매출을 발생시켰다고 더러본 리포트가 지난달 29일 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 계약에 따라 듀크는 자사의 IC 드론으로 고전압 철탑의 애자 인슐레이터, 세척 서비스를 제공한다. 듀크는 IEC와의 계약이 개발해서 적극적 서비스로 전환해 인간 부문에서 매출을 창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본 및 드론 회사는 IEC 계약이 자사를 공공서비스 유지관리 작업의 안전성, 효율성 및 지속 가능성을 개선토록 설계된 공중청소 시스템 공급업체로 자리매김하게 했다고 말했다. IEC는 계약 첫 해에 몇백만 셰켈, 10억 원 내외의 보장된 지불로 최소한의 서비스를 약속했다. 듀크는 자사 IC 드론이 전기시설 공공서비스 절연체 세척을 위해 완전히 작동함에 따라 전 세계의 다른 공공서비스 공급업체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요세프 발로카 듀크 로보틱스 최고 경영자 CEO는 IEC와 함께 IC 드론 서비스를 시작하게 돼 기쁘다. 는 또한 지난 9월 30일에 마감된 3분기 재무제표에 보고했듯이 듀크 로보틱스의 매출 창출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번 배치는 드론 지원 솔루션의 효과와 가치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서비스 제공을 계속 확대하면서 이러한 이점을 전 세계 유틸리티 회사에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자사 드론이 민간 분야에서는 원격 작동하고 사용자 친화적이며 휴대성이 뛰어나다고 말했다. 이들은 위험한 작업을 더 안전하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청소 같은 작업을 위해 접근하기 어려운 구역에 접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듀크 로보틱스는 IEC와의 계약이 혁신적 드론의 민간 부문 적용에 대한 헌신, 그리고 기존 군사용 제품과 함께 유틸리티 유지 관리의 지속 가능성을 발전시키려는 헌신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듀크의 군사용 드론은 티카드, TIKAD 이며 드론을 통해 원격으로 경량 총기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발사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 회사는 티카드가 전투 시 군사 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스탠드오프 기능을 제공하는 기술 수요 증가세에 부응하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이전에 UAS 드론,
UAS 드론 코프로 알려졌던 듀크 로보틱스는 군사 및 민간 부문 모두에 고급 떨림 방지 및 자율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AC 드론은 이 회사의 지적 재산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며 임무 수행에 중요한 적용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알고리즘, 자율 시스템 및 로봇 기술을 통합했다.